마침내 360도로 이 노르웨이의 피오르가 쫙 보이네요. 이를 따라서 흑백 사람들이 어떻게 물의 나라 노르웨이가 됐는지 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고등어가 지금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양식 연어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왜? 바람이 몰아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노르웨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노르웨이의 가장 사랑스러운 항구 도시 올레순에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르노브 스타일로 지어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잿더미에서 부활한 서부 해안 도시 올레순. 사실 저희가 이 올레순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청어나 대구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 하면은 또 고등어를 만나보고 싶잖아요. 바이킹 시대부터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노르웨이 수산업 현장을 만납니다. 고등어가 발견됐다고 갑자기 해가지고 한편으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어가 어마어마하게 끓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 차원이 다른 고등어 잡이. 고등어가 지금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5일 동안 펼쳐지는 체험 삶의 현장으로 지금 떠납니다. 한국에서 노르웨이를 가려면 먼저 비행기로 약 14시간을 날아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경유하고요. 다시 3시간을 더 비행해 노르웨이 베르겐에 도착합니다. 이번 여정은 노르웨이 서쪽 순메레 지방에 있는 게이랑에르로 떠납니다. 베르겐에서 출발했던 저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아주 특별한 도로를 달리는 중인데요. 미국에는 66번 국도라고 해서 서부와 동부를 잇는 대표적인 국도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피오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국도가 바로 이 63번 국도입니다. 근데 그 63번 국도의 핵심이자 꽃인 지금 이글로드를 제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엄청나게 꼬불꼬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63번 국도는 온달스네스 지역에서 트롤스티겐을 거쳐 게이랑에르를 잇는 도로인데요. 아름다운 길로도 유명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답니다. 이곳을 달리고 있노라면 아찔한 풍경만큼이나 더 아찔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와, 하필 꺾이는 곳에서 또 버스가 내려와가지고 항상 긴장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을 이글로드라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 게이랑에르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이 엄청나게 가파른 현만에 절벽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깎아지를 뜻한 좁은 협곡을 벗어나 창공을 향해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의 꿈. 노르웨이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63번 도로에 담겨 있습니다. 열한 번의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오르면 멋진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달스니바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이 달스니바 전망대는 유럽에 있는 수많은 전망대 중에서 이 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예요. 무려 해발 1500m 높이에 있는데 이제 몇 주 후면은 이 길이 완전히 이제 닫힌다고 해요. 저희는 여기 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허락한 4개월 동안만 오를 수 있는 달스니바 전망대.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와. 해발 1476m의 달스니바 산에 있어 달스니바 전망대인데요. 그런데 63번 국도만큼이나 험난한 전망대 오르기. 귀한 건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듯 세찬 바람에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람을 느끼고 있으니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나 오딘이 된 것 같아요. 와. 달스니바 전망대는 게이랑에르 피오르의 웅장한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피오르 전망대입니다. 게이랑에르 피오르를 둘러싸고 있는 계곡과 폭포, 그리고 만년설산과 빙하가 어우러져 한 폭의 멋진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피오르라는 걸 말이죠. 원래 처음에는 여기가 전부 다 빙하였습니다. 빙하는 사실 움직이는 얼음이에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런 비탈길에서 계속 아래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돌들이 침식되어 깎여 나가겠죠. 그렇게 이 절벽이 U자 계곡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여기에 이제 거대한 빙하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런 계곡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억겁의 시간이 빚어낸 피오르, 그리고 빙하 호수, 또 거대한 규모의 빙하도 볼 수 있는 대자연의 나라 노르웨이. 제가 사실 이런 피오르드 지형과 빙하에 대해서 계속 교과서에서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살아있는 지질학 교과서네요. 특히 노르웨이에는 빙하의 선물인 수많은 피오르가 있는 나라죠. 빙하는 사라졌지만 이렇게 빙하의 흔적은 협곡이 되고 폭포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올려봤자 소용이 없다. 허리까지 오니까. 빙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협곡을 건너가 보기로 하는데요. 차가워. 물도 차갑지만 세찬 물살 때문에 발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덕분에 바지가 홀딱 다 젖고 말았죠.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치는 대자연의 숨은 위력. 진짜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요. 오케이, 잡았어. 잡고 계세요. 잡고 오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확실히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오니까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르네요. 와.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 사이로 폭포가 쏟아지고 있어요.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만년설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경이롭죠? 여기 이제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오니까 이 하트 모양 입구 밖으로 피오르의 절벽이 보이네요. 눈이 쌓이고 쌓여 땅의 일부가 되고 또 일부는 녹아 협곡을 이룬 노르웨이의 신비한 피오르 지형. 불과 수십 년 살다가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수억 년 지구의 역사까지도 느낄 수 있으니까 마치 제가 거대하고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다시 길을 나섭니다. 저는 달스니바 전망대를 떠나 피오르 협곡을 따라 게이랑에르 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노르웨이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인데요. 매년 수십만 명의 여행객들이 게이랑에르 피오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답니다. 아까 차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본 풍경도 어마어마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또 배를 타러 가면서 밑에서 올려다보는 풍경도 멋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 배를 타는 거겠죠? 게이랑에르 피오르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2000m 높이의 메레우그럼스달 산맥의 협곡 사이로 16km가량 구불구불 이어진 피오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Life rafts are stored in cylindrical containers. 이 지금 절벽을 잘 보시면은 지층 활동으로 생긴 이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관찰할 수가 있어요. 바위들이 제일 이제 역사가 좀 짧은 게 6억 년 이상 된 바위들도 있다고 하고 제일 오래된 바위들은 거의 20억 년 전의 바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의 면이 어떻게 보면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위 지형으로 더 유명한 게이랑에르 피오르는 약 100만 년 전 빙하에 의해 산 사이가 깎이고 패이면서 형성된 피오르인데요. 전망대에서도 그랬듯이 크루즈에서도 세찬 바람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It's too much windy. I can listen. yeah, sorry.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대화가 좀 안 들리고 있어요. Yeah, I'm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guys?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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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here and Brazil? All the difference. All the Everything is different. We live in a tropical Uh-huh. country. Not so Yeah, many clothes. like this. I think you've never wear Never this use kind of. this. No. Brazil Yeah. today about 28. It's not summer yet. But why you choose this here for travel? I think that this is amazing. It's fantastic. It's hard. Yeah. How can I say? I'm very happy. Yeah, happy. 게이랑에르 피오르의 꽃이라 불리는 폭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피오르의 다른 풍경들은 이 차로 운전하면서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유람선을 탄 거는 사실 이 칠자의 폭포를 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줄기 하나하나가 이제 여인의 머리를 힐게 내린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여기엔 슬픈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7자매에게 반한 한 청년이 자매들에게 청혼을 했지만 모두 거절하자 결국 자매들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기 위해 반대편의 폭포가 되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디즈니 영화 중에 라푼젤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가까이 가면은 진짜 샴푸 냄새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웅장한 폭포들이 수심 300m의 피오르를 더 멋지게 빛내주는 게이랑에르 피오르입니다. 이제 저는 게이랑에르 피오르를 떠나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올레순으로 향합니다.
올레순으로 가기 위해선 페리와 차량으로 총 3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올레순은 노르웨이 서부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7개의 섬에 걸쳐 도시가 형성되었는데요. 1987년 해저 터널과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보다 쉽게 섬과 섬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곳이죠. 특히 노르웨이에선 가장 크고 중요한 어업 항구 도시로 원양어업의 개척지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가장 사랑스러운 항구 도시 올레순에 왔습니다. 이 올레순이라는 도시는 마을 전체가 아르노브 스타일로 지어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0년 전에, 그러니까 20세기 초 이곳에서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1904년 대화재로 도시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을 잃고 말았죠. 마침 그때가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아르노브 스타일이 유행할 당시여서 노르웨이의 많은 건축가들이 이곳에 모여 이 도시를 아르노브 스타일로 재창조시킨 겁니다. 아르노브풍의 건축물들이 세워지면서 독특한 예술적 도시로 재탄생한 올레순. 건물들 잘 보시면은 선들이 굉장히 물결치듯이 유려하고 화려하죠. 그래서 이 아르노브 스타일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장식적인 스타일입니다. 특히나 식물에서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따왔습니다. 뭐 식물이 덩쿨을 휘감는다든지 아니면 꽃을 피우는 그런 모티브들을 건물에다가 이렇게 많이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화가로는 오스트리아의 클림트가 있고요. 또 스페인의 가우디도 건축할 때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아르노브 양식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시의 허가 없이는 새로 짓거나 마음대로 외관을 변경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겠죠.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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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Where Hi. From America. From America. We are. It just looked so beautiful. Yeah. Yeah, and the history here. Yeah. Yeah, we wanted to enjoy nature. And we rented a car and we drove and visited some waterfalls and Did some hiking. a Viking village. Yeah. 항구에선 등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올레순 어업 역사의 상징물인 몰리아 등대인데요. 이게 지금 1850년대에 지어진 160년이 넘은 등대거든요. 그래서 몰리아 피에르, 몰리아 등대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지금은 이곳이 심지어는 호텔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객실이 있는 건데 허니문 수트,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위한 객실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등대 도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밤에 와인을 한잔 하면은 분위기가 끝내줄 것 같네요. 낮에는 불빛을 비추는 등대로, 밤에는 연인들을 위한 호텔로. 정말 아이디어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아주 오래된 선박들이 이렇게 있는 집 한 채가 있거든요. 저 건물은 지금 이곳에 어업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 건물 밖에서부터 벌써 이 건물의 역사가 이제 물씬 느껴지는데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Hi. Hi, again. Hi, nice to meet you. So it's kind of the Fisher Museum? Yeah. History or? So this building was built by one of the, well, you could say great marketsmen people here. So he pretty much owned all the industry. We call him Olof Holm. So he built this building around the 1800s. Wow, 1800. Yeah, so this is one of the few buildings that Yeah. actually survived the Great City Fire here. Yeah. So one of the few buildings that's Wow. managed to survive the Great Amazing. Fire here. 1861년 홀룸부와 창구에 만들어진 어업박물관은 수세기에 걸친 올레순 어업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올레순은 항구로서 입지도 좋고 어류도 풍부해 어업 경제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 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어류들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급속 냉동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17세기가 지나면서 남유럽에서부터 소금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 싼 소금을 들여와서 이렇게 건염대구를 만들고 이제 여러 나라에다가 수출을 시작한 겁니다. 1800년대부터 풍부한 어장에서 잡아올린 뒤 염장에 말린 대구 청어 고등어로 큰 호황을 누렸던 올레순.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업 강국이 되는 거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레 조선업 등도 발달하게 됐죠. 아름다운 올레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공원을 지나서면은 한 400여 개의 계단을 올라서서 전망대에 갈 수가 있다고 해요. 400여 개 계단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한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한 노르웨이, 갑자기 비를 뿌려댑니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멋진 도심 풍경을 보며 오르니 어느새 정상이 가까워집니다. 15, 16, 17, 18. 418개 다 올라왔습니다. 해발 189m에 있는 악슬라 전망대. 악슬라는 신체의 축인 어깨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사실 여기 마을 이름인 올레순드라는 마을 이름이 올레가 장어라는 뜻이고요. 순드는 이제 물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장어가 만들어낸 물길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좁은 협곡 사이에 들어온 물이다 보니까 파도가 거의 치지 않고요.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배들이 여기를 들어들락하기 굉장히 쉬워지면서 어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인 지역이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올레순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오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이 올레순에 온 게 아니고요. 고등어 배에 탑승하기 위해 바로 이 올레순으로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연히 날씨나 바다의 영향을 어업이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에 고등어 배가 언제 도착을 할지, 또 언제 출항을 할지, 그리고 저희가 탑승을 하더라도 거기서 며칠을 보내야 될지 아무런 정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올레순은 지리적으로 어선이 이동하기 최적의 조건으로 고등어 어업과 가공산업의 요충지입니다. 아직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저는 떠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아이고, 지금 벌써 새벽 5시인데 벌써도 아니네요. 벌써 75시인데 지금 고등어 배가 이제 고등어를 끌고 와가지고 곧 이제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등어 내리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즐겨 먹던 노르웨이 고등어의 실물 영접이라니,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러 가는 것 마냥 무척이나 설렙니다. Good morning. Yes, we can do it like this. 지금 고등어 배를 타게 되면 이제 사실 며칠간 배를 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짐을 싣고 배로 갑니다. You came from Korea yesterday? No. 1 week ago. Okay. We're gonna take a mackerel vessel. Wow, that's amazing. Yeah, amazing. Yeah. It's really special experience for us. Wow, first time. Yeah, first time. Wow, that's sure. incredible.
이렇게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고등어 공장 겸 선착장. 한눈에 봐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Hello. Do you want me to show you Ronnie's office? Someone will come here. Yeah, he told me to show you. Yeah, his maybe. office. Yeah, that's my father. So. you're fine.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그 정겨운 고등어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Hi. Hi. Wow. I'm Ronnie. Yeah, Nice to meet you. I'm Park. Nice to meet you. I'm Ronnie. Nice to meet you. Okay. Yeah. But you need some boiler suits or? We don't have the other. No, I can give you. Yeah. Thank you so much. 어우, 지금 여기는 이거 입기에 사실 굉장히 더운데 안에는 또 시원하게 해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Good? Okay. You look like a movie star. A horror. 본격적인 공장 탐방에 나서는데요. This is the boat you are leaving. 와, 이게 저희가 탈 보트라고 하네요. 노르웨이의 수산업은 약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대형 어선도 상상 그 이상의 포스를 풍깁니다. 와, 이제 여기서 고등어를 빼내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이 배에 가득 차 있던 고등어, 신선한 갓 잡아온 고등어를 이 호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출하하고 있습니다. 와. 고등어는 매우 민감한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는 게 관건인데요. So the mackerel stays here in chilled water. Water is minus 1.8 yeah. Why use the very cold water? to prevent the quality of the fish. Prevent the quality. 와. 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 역시 영하 2도의 바닷물이랍니다. 와, 고등어가 쏟아지고 있어요. So now it produces about 75,000 kilo 1 hour.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고등어가 들어오는지 보여주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엄청난 양의 고등어는 무게 크기에 따라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This is grading. You see we have 5 lines of 5 different sizes. And the machine just open up in the end so the fish can bigger and bigger. 한 시간에 약 50-60톤의 고등어가 자동 분류됩니다. 야, very big. So many mackerel. I'll show you outside. We have one which is 7 times bigger. This room is about 2,500 ton. 와, And we have one here, which is we're gonna open tomorrow. 야, Brand new. Brand Can new. take 13,000 ton. 와, 노르웨이 이 고등어가 많이 잡힌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규모가 이 정도로 거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와, 진짜 고등어밖에 안 보이네요, 다. 그렇다면 좋은 고등어란 어떤 걸까요? Make a fillet, and the first thing we check if there is any blood spots. If there's any blood spots, if something happened with the fish when it's alive, that means the lighter it is, the more fat. More fat. This is excellent fine quality. fine quality. 이제 고등어를 잡으러 바다로 떠납니다. 고등어잡이 선박은 엄청난 크기만큼이나 내부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 미로 같습니다, 미로. 먼저 제가 머물 방을 안내해 주시는데요. Wow. So this cabin is for one people. One person, yeah. 근데 뭐 침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국 TV도 있고 또 여기 소파도 있고 여기서 정말 웬만한 호텔보다 훨씬 낫네요. 장기간 지내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와, 체력 단련실도 배에 이렇게 밑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었네요. 웬만한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배에서 가장 중요한 선장실입니다. 일명 조타실이라고도 하죠. It looks like spaceship. Amazing.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Take a seat. 와, 지금 여기가 이제 선장님 좌석인데 한번 앉아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앉으니까 정말 고등어의 왕좌에 앉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처럼 첨단 장비들로 가득합니다. 자, 이제 항구를 벗어나 고등어를 찾아 바다로 나아갑니다. 머나먼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회유성 어종인 고등어. If it's going to be fish, you're going to see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But this is not fish. I think it's the bottom. Bottom. We don't want that. So normally how much? I mean, last time, how much time do you spend on the sea? Oh, I'm not sure. Many days. Many days. Yes. 심장이 덜컥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다 상황 같은 거 저희가 확실히 또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고등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죠. 먼저 든든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에 왔습니다. 이게 이제 바칼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나 포르투갈에서 아주 흔하게 많이 먹는 염장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I heard that this meal is dinner. This is very early time. On fishing boats, it's normal to have it a bit earlier. Really? Some boats we have it 12 o'clock. On this boat we have the dinner at 2 o'clock. Then I'm going to sleep. Going to sleep? Going to sleep. In 2 p.m.? 2 p.m. Maybe fishing at night, then you have to be awake.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고등어기에 선원들에게 기다림은 익숙한 일상이 됐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도 다 잠에 들러 가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리듬을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불을 좀 끄고 저도 잠에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틈틈이 숙면을 취해 안전한 조업을 대비하기도 하죠. 오후 6시 제가 잠든 사이 고대하던 고등어떼가 첫날부터 레이더망에 잡힌 모양입니다. Lago port, lago port. 선장님의 호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선원들은 서둘러 채비를 하는데요.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지금 고등어가 발견됐다고 갑자기 해가지고 지금 빨리 갑판으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니 한창 그물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물이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와, 지금 이 밖에서 진짜 친구장만한 그물이 이게로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기계를 이용해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물에 딸려온 살아있는 고등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것도 잠시. 자칫 위험할 수 있어 조용히 뒤쪽에서 보기로 합니다. Now we are connecting this troll to this pump to get the fish on board. 아, 오케이. 지금 이 펌프를 작동시키려고 모든 선원들이 여기 앞에서 오고 있는데 이 안에 좀 고등어가 많이 끌어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고압 펌프를 사용하는데요. 고등어가 지금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고등어가 쏟아집니다. 아주 신선한 고등어입니다. 갓 잡아 올라온. 와. 오! 이렇게 잡힌 고등어들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로 유지되는 차가운 물탱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끔 이런 녀석들도 멋모르고 따라오죠. 그런데 무작위로 담아온 고등어로 뭘 하려는 걸까요? Sample of the size of the mackerel. Thanks for size. Yes. Because the buyer of the mackerel wants to know the size. yeah. 항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한 다음에 그 정보를 넘기면은 이제 육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그물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I think I was about 15 tons maybe, not much. Not much, but we're gonna do it again in this lifetime. Yeah, but we're gonna turn around now and put the troll back in the sea.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는 이쪽 근처가 이제 고등어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잠은 다 샌 것 같네요. 다시 고등어가 나타날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선원들은 뭘 하며 보내는지 대기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Can I join? 휴대폰을 보거나 이렇게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So when you started this kind of work? When I started for a fishing boat? Yeah. When I was 16 years old. Two boys. How old are you there? 1.5 and almost 8. Hello. Kanske känner på livesändningar i Korea, no? Ja, livesändning på film i Korea. So your wife and your kids are understanding your life? Yeah. But, I earn most of the money. Yeah, nice. She can have a little bit nicer life home. Wow, you're a good father. Try to be. Try to be. Wow. 가족을 위해 반년은 바다에서 또 반년은 가족들과 보낸다는 노르웨이 선원들. 세상의 모든 아버지라는 존재가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감무소식인 고등어. 그렇게 바다 위에서 오매불망 소식을 기다린 지도 5일째가 되었습니다. 고등어는 9월부터 11월까지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해안 가까이 온다는데요. 모두가 지쳐있을 즈음 반가운 무전이 들립니다. 이제 제법 고등어가 나왔을 때 저도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모두의 간절한 기다림이 바다에 닿았는지 드디어 고등어가 나타났답니다. 와, 벌써 그물 여기 쫙 쳤네요. 이번엔 첫날과 좀 다른 형태의 그물을 내리는데요. So this is a net, right? Yeah. Wow. So we use this wire to take it up in the bottom. Ah, from bottom. Yeah, so it will be a bag. 아. 건창망 방식, 일명 후릿그물이라고 불리는데요. 물고기와 그물 손상을 최소화하고 많은 양을 신속하게 끌어올릴 수 있어 최적의 효과를 내는 조업 방식입니다. 수산물 강국의 저력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입니다. 와, 진짜 이 정도 규모의 그물은 언제 봐도 굉장히 경이롭네요. 또 지금 날씨가 워낙 쾌청해가지고 괜히 더 잘 잡힐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고등어는 죽고 나면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데요. 그 열은 지방을 산패시키고 육질을 무르게 하죠. 노르웨이는 어획과 동시에 냉각 탱크에 보관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시킵니다. 와, 이제 그 그물이 복주머니처럼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이 안에 이 고등어가 어마어마하게 끓고 있습니다. 물 반 고기 반 고등어 수족관이 따로 없습니다. 와, 드디어 펌프에서 고등어 떼가 이제 바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어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면 만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장장 5일 만에 맛보는 기쁨, 선원들 표정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 진짜 이 그물 내리면서부터 고등어가 나올 때까지 한 2시간 동안 장장 고등어와 험난한 싸움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파로 제 온몸에서도 고등어 냄새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 배에 일원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조업 할당량을 채운 어선은 빠른 온라인 경매와 동시에 서둘러 육지의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향합니다. So we are going back to ground now. Yeah, it's only because of the quality. So after going there and moving all the macros, you guys gonna go again? Yes. Really? Wow. At once. 5일 전에 떠났던 항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Wow, great pleasure. Thank you so much. Wow, amazing. 와, 지금 이 모자랑 여기서 입었던 이 옷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중에 한국에서 이거는 못 구할 옷일 것 같습니다. 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I hope you got enough to make some OK TV. Bye. Have a good luck. Thank you. 귀한 경험을 선물해준 선원들과의 아쉬운 작별. 정말 영화 같은 시간 속에 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아, 진짜 살면서 언제 제가 저런 배를 타보겠어요. 피오르의 멋진 절경과 5일 동안 동고동락한 올레순 어부들까지 달콤한 꿈처럼 깨고 싶지 않은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360도로 마침내 이 노르웨이의 피오르가 쫙 보이네요. 노르웨이의 수중 사우나가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한 줄을 지어 내려가네요.